네, 반갑습니다. 민법 총칙 착오로 인한 의사 표시할 차례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좀 혼동될 수 있어서 기본적인 사항부터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착오의 요건으로는 중요 부분에 착오해야 됩니다. 중요 부분에 착오라는 건 경제적 불이익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엔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취소하는 자가 입증 책임이 있어요. 중요 부분에 착오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중대한 과실의 입증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고요. 만약 중대한 과실이 상대방이 알고 이용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착오자는 피의자를 말하는 거고요. 취소를 하려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즉 효력을 부인하려는 자죠. 상대방은 효력 인정 유지하려는 자고요. 계약을 유지하려는 자와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 자가 지금 맞붙은 겁니다. 동기의 착오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법률 행위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동기의 착오는. 근데 취소를 허용하는 상황이 생겨요. 어떤 상황이냐면 그 동기를 표시했어요. 계약서상에 그 동기를 만약 표시했다고 쳐요. 그럴 경우엔 취소를 허용하고요. 또 상대방이 동기를 유발 또는 제공한 경우에도 취소를 허용합니다. 합의까지 이를 필요가 없고 표시되지 않아도 취소가 가능합니다. 일단 기초적인 거 봤으니까 일반 사항 넘어갈게요. 동기는 의사표시를 하게 된 원인으로서 의사표시의 구성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 행위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동기를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이해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의 취소는 허용이 되는 거고요. 화살표 따라 가보면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 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기의 착오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합의는 필요 없어요. 법률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단지 법률 행위의 연유, 동기 혹은 수단으로 한 것에 불과한 것은 이로써 법률 행위를 무효로 할 수 없습니다. 즉 동기가 사회질서를 위반했다고 해서 법률 행위를 무효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예외적으로 아까 위에서 말했죠?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 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법률 행위가 무효로 됩니다. 법률 행위의 내용에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권은 배제됩니다.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취소권의 배제를 주장하는 의사표시에 상대방에게 있다고 했어요. 착오를 이유로 불법 행위를 취소하더라도 그 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경우에도 매수인은 이와 별도로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는데요. 자,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게 되면은 계약금 같은 거는 못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약금도 다시 돌려받고 싶어서 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겁니다. 해지 후 취소라고 하는데 취소할 수 있어요. 사례를 보면은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후더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 해지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 행사에서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 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착오를 이유로 화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화해 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는 못하는데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법률에 관한 착오라 하더라도 그것이 법률 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일 때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법률 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도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착오를 이유로 의사 표시 취소할 수 없다고 했었죠.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의사결정함에 있어서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 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여기 의사표시에 대해서 이제 시가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 이 시가에 관해서는 그걸 이유로서 무언가를 취소할 수는 없어요. 법률 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란 표의자에게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되고요.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됩니다. 대리인에 의한 계약 체결의 경우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해서 판단하게 되고요. 자, 이거 읽으면 생각나는 거 있죠? 본인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여기 있네요. 대리인에 의한 법률 행위의 경우 경솔 또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궁박의 여부는 본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딱히 연관된 건 아니었지만 생각이 나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가 취소되어서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다고 해서 상대방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 착오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민법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에 상대방은 착오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사자가 표의자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표의자의 의사표시를 전달한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자가 본인의 의사와 달리 의사표시를 전달한 경우에 사자가 선의인 경우에 착오의 경우와 유사하므로 본인은 제109조에 의해서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의자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아요. 표의자가 경과실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중과실 때 안 되는 겁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자에는 착오자의 상대방은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착오자의 상대방은 취소권이 없어요. 착오가 법률 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해야 되고요. 만일 그 착오로 인해서 표의자가 무슨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를 법률 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착오를 일으키게 된 동기를 제공했고 그 동기의 제공이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이는 중요 부분의 착오입니다. 동기의 착오에 의해서 취소할 수 있는 경우 2개 있었었죠. 그 중에 하나입니다. 상대방이 착오를 일으키게 된 동기를 제공한 경우에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의 중과실이 있더라도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고요. 당사자의 합의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착오로 인한 취소권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착오로 인한 표의자가 어떤 경제적 불이익을 입는 것이 아닌 때에는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례를 잠깐 볼게요. 부동산 양도에 따라 부과될 양도소득세의 세액에 관한 착오는 미필적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이라도 민법 제9조의 착오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착오로 인정한다는 거죠. 본인이 대리인에게 A 토지에 대한 매수 대리권을 수여했으나 대리인이 평소 자신이 눈여겨보았던 B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리 행위의 하자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매수인으로서 그 자신의 착오를 이유로 매도인과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거예요. 사자가 갑에게 전달할 의사표시를 을에게 전달한 경우 착오로 보지 않는다고 했었죠. 이 경우 사자가 본인의 의사에 대해서 악이라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고요. 표현대리는 일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민법이 본인에게 책임을 지어서 상대방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건물 및 부지를 현 상태대로 매수했으나 그 부지의 지분이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는 매매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거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평당 10,000원인 가격을 100,000원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에 표시행위를 잘못하는 착오로서 표의자가 내심에서 사용할 의사가 없었던 표시수단이 사용된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착오로 본다는 거예요. 신원보증서류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서류에 서명한 경우 판례는 제3자의 기망행위로 신원보증서면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져서 연대보증서면에 서명한 경우에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만 문제된다고 했습니다. 자, 왜냐면 사기인 경우에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생긴 상태인 거예요. 이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하는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고려청자로 알고 고가로 매수한 도자기의 진품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전문적인 감정인에게 문의하지 않고 가짜 골동품을 진품으로 알고 매수한 자에게 중과실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공부상의 표시를 믿고 농지인 것으로 오해하여 매수하였지만 실제로는 하천 부지인 경우에는 토지의 현황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이기 때문에 취소가 가능합니다. 갑은 X토지의 경계를 잘못 인식한 채로 X토지의 소유자 을로부터 이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갑이 중요 부분의 착오를 일으켰지만 과실이 없는 경우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고요. X토지에 대해서 표시된 지적과 비교했을 때 실면적이 부족하더라도 그 차이가 지극히 근소하다면 중요 부분의 착오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요 부분의 착오는 갑이 아닌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측량을 하거나 지적도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우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받고 다음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